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Q&A 답변 해봅니다. 이걸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거 질문 받아봅니다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일본을 갔어요. 그래서 일본 갔다가 귀국하고 나서도 좀 많이 바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걸렸습니다. 진짜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죄송하고 빠르게 답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한 500개 정도 달렸더라고요, 댓글이. 그래서 거기서 제가 추려서 한 40개 정도 이렇게 뺐는데 거기서 한 30개 정도는 빠르게 답변을 이렇게 하고 영상으로, 나머지는 좀 글로 이렇게 적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그거 좀 읽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게임 플레이나 기본기부터 배울 수 있는 곳은 어딘가요? 솔직히 현재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검색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오프라인 철권 대회는 더 이상 없는 건가요? 진짜 솔직히 하고 싶거든요. 하고 싶고, 제가 아프리카에 얘기해서 하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장소가 지금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장소만 진짜 해결만 되면은 바로 할 겁니다. 줄리아랑 니건 다음에 개인적으로 출시되었으면 하는 캐릭이 있나요? 저는 브루스를 생각했는데 아마 조시 때문에 안 나올 것 같고 그냥 모쿠진이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캐릭터 5명, 좋지 않은 캐릭터 5명 뽑아주세요. 좋은 캐릭터는 제가 봤을 때 대회 기준으로 보면은 스티브, 데빌진, 그 다음에 카즈미, 기스, 로우, 진, 한 이 정도? 이 정도고. 근데 얘네가 그러니까 좋은 캐릭터 5명이라고 해봤자 나머지 캐릭들이 얘네랑 성능이 크게 차이 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진짜 그냥 5개를 뽑아달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막 그렇게 막 성능이 막 이렇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캐릭터는 제가 봤을 때는 럭키랑 럭키클로의 기가스, 얘네 빼고 사실 다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얘네 둘이가 진짜 못할만 하다. 나머지는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뭐 럭키나 기가스를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장인들도 잘해요. 새 캐릭을 시작할 때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커스터마이즈를 먼저 하십시오. 마음에 드는 복장으로 꾸민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기술표 한 번씩 싹 보고 이런 기술이 있구나, 뭐 샘플 콤보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콤보 좀 익히고요. 콤보는 뭐 샘플 콤보나 아니면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그거 보고, 그 다음에 기술표를 보면서 이 기술이 뭐고 저 기술이 성능이 뭐고 기능이 뭔지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고수 영상을 봤을 때 저걸 저렇게 쓰는구나, 저때 쓰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철권 시리즈랑 가장 싫어하는 철권 시리즈가 뭔가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철권 5 DR 이게 무조건 탑이에요. 진짜 이게 탑이고, 싫어하는 버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다 재밌게 했기 때문에 뭐 하나 얘기하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철권 4도 재밌었어요. 철권 40대까지 할 건가요? 일단 뭐 지금 35인데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해봅니다. 1번, 가끔 어디 지나가다 알아보고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종종 있어요. 진짜 뭐 저번에는 뭐 인천공항에 와이파이 찾으러 갔는데 거기 직원분이 무름님? 이러고, 뭐 저번에 뭐 부산 지스타 갔는데 이제 편의점에 계산하는데 무름님 샤넬네? 뭐 이러고. 여튼 알아봐 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무름님은 낮방송 안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방송을 좀 저녁에 늦게 시작해가지고 새벽까지 하다 보면은 한 오전이나 낮에 일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볼일 있으면 볼일 보고, 뭐 편집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거의 낮에는 뭐 할 게 없죠, 방송을. 그리고 낮에 방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트위치나 유튜브에 생방을 동시 송출하는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원하시는 분들 많은 건 알지만은 제가 파트너 BJ입니다. 아프리카 파트너 BJ는 계약상으로 한 곳에서만 방송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아프리카에서 생방을 봐주시고 나머지는 유튜브 제 채널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철권으로 정점을 찍으셨는데 혹시 본업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 본업이라고 얘기하면 다 프로게이머라고 합니다. 제가 직업난 정례도 프로게이머라고 하고, 그러니까 굳이 지금 상태를 나누자면은 철권을 이제 방송만 하고 대회 안 나간 사람은 BJ나 스트리머고, 그 대회를 나가면서 이제 같이 방송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프로게이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루 또는 일주일 생활 패턴이 궁금해요. 일단 볼 일 있으면은 미팅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간간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편집을 하고, 대회에 있으면은 해외에 한 4, 5일 나갔다 오고, 길게는 한 일주일. 그리고 이제 틈틈이 너무 지겹다 이러면 와우도 좀 하고, 바람도 좀 쐬고, 그러다가 이제 또 저녁에 방송하고요. 이 정도입니다. 딱히 특별한 건 없어요. 무릎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 일단 제가 옛날에 태그1 할 때 브루스랑 브라이언 조합을 했어요. 근데 얘네 둘이가 콤보라든가 기술 보면은 무릎 기술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조합을 하다가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닉네임을 적으려 하는데 딱히 생각 안 나다가 그냥 나는 캐릭 무릎 기술이 많으니까 무릎으로 적었어요. 거기에 뒤에 물음표까지. 물음표는 그냥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 요새는 그냥 잘 안 적지만 플레임은 무릎하고 물음표까지입니다. 외래종 캐릭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캐릭터들의 후속작 출연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얘네가 재밌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얘네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접은 사람도 많고. 처음에 이 게임에 아쿠마 나왔을 때 진짜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방 맞으면 피가 100 넘겠다고 이러니까 다 벙찌고 그냥 이게 철권이냐 이러고, 그 다음에 기스 나왔을 때도 그랬고, 그죠? 녹티스도 약간 너무 생소하니까 사람들이 적응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오리지널 철권이 좋아요. 철권 캐릭만 있는 거. 아예 그냥 신캐를 만들어서 올리던가, 그냥 진짜 다른 게임 가져오지 말고. 그렇습니다.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바운드 스크류 어느 게 마음에 드냐요? 저는 솔직히 바운드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바운드는 콤보도 좀 더 다양하게 때릴 수 있고 선택권이 있잖아요. 여기서 바운드하고 보낼 거냐 아니면 벽 가서 바운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어떤 게임을 즐겨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많은 게임을 하진 않는데 나 블리자드 게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간간히 롤도 하고요. 요새는 그냥 와우만 틈틈이 하고 있어요. 다음 패치가 생긴다면 가장 바라는 변화점. 다음 패치가 있다면은 일단 이 계급을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탁프 찍으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급을 시즌제로 하든지 아니면 레이팅제나 그런 걸로 해가지고 좀 점수 쭉쭉쭉 올릴 수 있게 좀 그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어요. 무릎님은 철권 프로게이머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으셨나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장래희망 적어서 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조립하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기술자라고 많이 적어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철권 프로게이머 안 했으면은 이렇게 손으로 만들고는 그런 거겠죠 아마. 개인적으로 철권 프로게이머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제가 철권 프로게이머를 해야겠다 딱히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았고, 그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결심했을 땐 철권 프로게이머라는 게 너무 진짜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04년 때, 그러니까 2004년 때 제가 20살 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죠. 그때 제가 철권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철권 5가 나왔어요. 철권 5가 나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매일매일 가서 오락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회를 한번 나갔나?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3위인가 했어요. 3위인가 했는데 그때 들은 생각이,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철권에 완전 몰두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대학교는 뭐 좀 댕기다가 이거 뭐 학업은 저랑 전혀 맞지 않아서 그냥 때려치고, 지금 생각하면 좀 잘 때려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뭐 등록금만 해도 얼마야, 그거 다 아꼈으니까요. 그래서 때려치고 그냥 철권만 계속 달렸죠. 철권만 계속 달리고. 근데 사실 뭐 가족들의 반응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지금 부모님 세대는 사실 그때 게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거의 이제 공부가 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게임만 하고 있으면 이제 뭐 허송세월 보낸다, 거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봤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집 나와가지고 철권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는 굉장히 막 잔소리하고 이런 게 짜증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사실 그 시대에서 자랐던 부모님 세대라면은 당연히 게임이 이게 뭐 돈이 되고 뭐 이게 인생에 뭐 그렇게 막 길이 되고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뭐라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완전 이 프로게이머라는 게 자리 잡았지만은, 제가 이제 성인이 됐을 나이 때는 사실 거의 뭐 철권 프로게이머라고 하면은 답이 없는 거였죠. 거의 그때는 뭐 진짜 그나마 스타크래프트, 그건 진짜 좀 비전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도발 제트 어퍼는 직접 발견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알아내신 건가요? 자, 도발 제트 어퍼가,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철권 4 때부터 브라이언을 했습니다. 태그 1 때부터 했으니까. 근데 4 때는 제가 그 동네에서 저 혼자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도발 다음에 그 후속태가 들어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벽에서 도발하고 부살문을 계속 때렸어요, 철권 4 때. 근데 그거를 계속 때리다가 이제 인터넷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하면서 이제 그런 철권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이 막 공유가 됐어요. 뭐 일본에서 그런 철권 지식 같은 것들이 인터넷을 타고 뭐 한국에 전파가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에서 넘어온 게 도발 마하펀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도발 마하펀치까지 들어간다는 걸 알았는데, 그 다음에 철권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이 도발 부살문을 썼어요. 도발 부살문을 쓰는데, 그때가 이제 완전 커뮤니티나 뭐 그런 사이트들이 딱 자리 잡으면서 프레임이란 개념을 사람들이 알게 돼요. 왜냐면 인터넷이 되니까 정보가 막 이렇게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은 몇 프레임이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정립이 돼요. 그러다가 도발 다음에 플러스 16이구나. 그러면은 부살문은 얼마나? 15네? 발동이 15네? 뭐 이렇게 알았다가, 저 대구에서 이제 게임할 때 굉장히 브라이언하는데 도움을 준 공도르진영이라는 형이 있어요. 그 형이 이제 브라이언을 했었기 때문에 뭐 신기한 거 알아내면 저한테 뭐 맨날 알려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오락실에 갔더니, 야, 제트어퍼가 발동 13이라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트어퍼가 철권 5 때 나왔거든요. 그러면 도발 다음에 제트어퍼 들어가겠네 뭐 이러는 거예요. 물어봐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진짜 이래서 한번 시도했는데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사기네. 왜냐면 도발 다음에 제트어퍼에서 콤보가 들어가니까 상대는 그걸 막을 수가 없고, 사기네 이러면서 그걸 계속 연습했죠. 근데 그때는 사실 뭐 지금처럼 뭐 플스로 철권 5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연습 모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돈 넣고 그냥 계속 연습했어요. 컴퓨터 상대로 연습하고. 그래서 제가 도발 제트어퍼라는 기술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그게 퍼졌어요. 제가 대회에 나가서 보여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니 뭐야 저 기술은 도대체 뭔 기술인가. 근데 사람들이 따라해보는데 너무 어렵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을 내일은 어디냐라는
네, 거기서 이제 무릎의 대표적인 기술로 이제 소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하면 도발 제터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형성이 됐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일본 갔을 때 그 철권 5 했던 일본 유저랑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그때 일본 저기 오락실에서 도발 제터퍼를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그걸 처음 본 거예요, 일본 유저들이. 그래서 아니? 이러면서 저게 도대체 뭔가 이러면서 거기서 그 브라이언을 이제 새롭게 본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일본에서 브라이언이라는 캐릭터 이미지는 완전 약하다는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일본에서 브라이언을 그렇게 하면서 인식이 좀 더 바뀌고, 그 다음 해인가 일본에서 최고수 3명이 한국으로 이제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취재한다 그랬나? 그래서 그 3인방을 제가 브라이언으로 상대를 이제 다 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제 브라이언한테. 도발 제터퍼는 무슨 뭐 다 맞았어요. 뭐 도발 양발 다 맞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일본에 돌아가서 이제 기사를 씁니다. 아, 브라이언은 SS급 캐릭터다. 물론 파일럿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제가 인식을 바꾸고, 지금까지 이제 브라이언을 어떻게 한다라는 건 솔직히 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제가 딱 확립을 시킨 거죠. 뭐 제자리 플라잉이라든가 뭐 도발 제터퍼라든가, 뭐 횡신으로 피하고 뭐 횡신 도젯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뭐 콤보라든가, 뭐 더블 무릎, 뭐 스크루 이런 거 제가 15년도에 바로 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어쨌든 뭐 그런 부심은 조금 있어요. 브라이언에 대한 부심. 물론 지금 대회에서는 안 하고, 이제 뭐 저 말고도 이제 넵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차기 브라이언은 아마 넵스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 브라이언 얘기하니까 엄청 길어지네요. 여튼 도젯은 나다.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사람 중에 뭐 철권 5 때 도젯이랑 뭐 도발 양반은 뭐 쓰기 엄청 쉬웠다 하는데, 그 당시에 쓴 사람 별로 없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뭐 이제 쉽다 하는 거지 뭐. 그 당시에 쓰냐 못 쓰냐가 중요한 겁니다. 미래의 자식이 프로게임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믿고 지원해 준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요? 더불어 지금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미래의 자식이 있을 때 프로게이머를 한다. 그럼 만약에 철권 프로게이머를 한다. 그럼 조금 말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워낙 고생을 좀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직업으로 삼을 거라면. 근데 돈이 좀 안 되죠. 돈이 좀 안 되고, 그래도 할 거라면은 뭐 딱히 지원 안 바라고 그냥 네 갈 길 네가 좀 갔으면 좋겠다 식입니다. 지금 생각은 그래요. 뭐 나중에 이제 있어보면 또 막 다르겠지만, 왜냐면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뭐라든 말든 나는 그냥 내 갈 길 간다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했었고, 뭐 굉장히 좀 궁한 생활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냥 철권이 좋아서 버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지금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마 철권 프로게이머 꿈꾸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철권 프로게이머 꿈꾸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은 굉장히 마이너합니다. 사실 뭐 메이저 게임은 다들 아시다시피 리그 오브 레전드나 뭐 배틀그라운드나 뭐 도타나 그다음에 포트나이트, 뭐 굉장히 이런 돈 되는 게임들 있잖아요. 진짜 여기서 한번 대박 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임,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진짜 격투 게임이 난 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십시오. 진짜. 왜냐면은 저도 철권을 하지만은 스트리트 파이터 하시는 분들이 부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한번 우승하면은 상금이 너무 많이 차이나, 철권이랑.
이 철권도 진짜 좀 뒤늦게 e스포츠화를 하겠다고 월드투어가 생겼지만은 챌린저 등급, 뭐 마스터 등급 이렇게 있는데, 마스터 등급은 우승하면은 한 6, 70 됩니다. 267, 6, 70이 되는데, 이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엄청 잘하는 사람도 다 뚫고 진짜 힘들게 우승했는데, 손에 들어오는 게 300이 안 된다. 그리고 챌린저 우승하면은 50만원이에요. 그것도 엄청 잘하는 사람들 다 뚫고 이겼는데 50만원. 사실 알바보다 좀 못하다 해야 되나? 대회인데. 그래서 사실 대회로 먹고 살기 좀 힘들고, 결국은 이제 방송과 뭐 유튜브를 병행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쉽지 않죠. 네, 이것도 쉽지 않고.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격투 게임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라리 뭐 미국이나 일본은 또 모르겠어요. 그래도 만약에 진짜 하고 싶다면은 그냥 진짜 흔들리지 말고 쭉 갔으면 싶습니다. 왜냐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 저도 그렇게 해왔고 파이팅입니다. 피지컬이 중요한데, 피지컬 저하는 없나요? 나이를 드시면서 실력이 줄어드시는 걸 느끼신 적이 있나요? 당연하죠. 많이 느낍니다. 제가 지금 피지컬이랑 15년 전 20살 때 피지컬은 완전 달라요. 그리고 가드나 이런 것도 확실히 옛날 영상 보면은 더 좋고, 무빙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빠르고, 그리고 저랑 이제 나이 차이가 이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차이 나는 선수들이 이제는 좀 많이 보여요. 이제 뭐 세계대회를 나가거나 그러면은. 근데 확실히 피지컬 좋아요. 반응 속도 좋고. 진짜 그럴 때마다 좀 느끼긴 합니다. 그리고 참 좀 이게 자연의 섭리이긴 하지만은 좀 아쉽다는 생각하죠.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고, 나도 저 나이 때가 있었는데,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열심히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자, 슬럼프가 오신 적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슬럼프라는 게